일을 하면서 제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전략을 통해서 돈이 돌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결제대금을 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연구해서 돈이 들게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에게는 모험 투자와 정부의 첫 번째 구매를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까지 맡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취급하는 업무가 많죠. 제목만 입력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영역도 많고 대상자도 많은데 그 대상자들을 모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발걸음을 좀 늦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을 줄이고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잡자. 그래서 지금 성장 관련된 키워드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좀 빨리 해줘라. 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뭐 이 지금 당장 다음 달이 급한데 이 네.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안 할 부분 네. 찾고 있습니다. 안 급한 일 30% 줄이기, 이런 진짜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네. 사실 문서 안 받고 불필요한 회의 없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보며 돌아가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계속 2022년, 2023년 데이터 보면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데이터 구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데이터 구축 없이 체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벤처 투자가 올해 4조 원대로 조금 몇 년 만에 늘었다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전반기는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부의 일관된 벤처 또 그리고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갑자기 뭐 지금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제가 보면서 3년간 유럽에 있다 한국에 와서 본 느낌은 왜 이렇게 혁신 벤처 쪽이 더 죽었을까? 이건 뭐냐 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줄고,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AI에 대한 투자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더 많이 갔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벤처 투자는 R&D하고도 관계가 깊죠. 네. 사실은. 그래도 하반기에 많이 늘어난 모양이군요. 네, 지금은 뭐 일단 워낙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AI 관련된 GPU 확보나 속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는 뭐 그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지금 올해 4조 원인데 전반기가 뭐 속된 말로 죽을 썼던 거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게, 어쨌든 아까 이제 소위 가불관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힘이 예를 들면 우열이 지금 명확해지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 비효율이나 아니면 시장 실패를 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개인은 할 수 없죠. 개인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납품 기업들 또는 뭐 대리점 또는 저희가 이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 이게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좀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이 균형이,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상정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체 행동 또는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 이거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거래법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 거래. 이걸 지금 사실은 강요 또는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 오래된 일도 아닌데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거나 단체 행동을 하면 이거 전부 처벌했잖아요. 네. 그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서도 전부 뭐 교수형 시키고 집단 행동하면 소요죄, 폭동죄, 내란죄 뭐 이런 이름으로 다 사형 집행하고 이랬는데 그게 대공황의 한 원인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소위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수요가 죽고 시장이 죽어서 결국은 대공황이 왔다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게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보호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어쨌든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한 원인이 됐다. 물론 전쟁도 한 원인이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사회적으로 소수의 강자 기업들, 뭐 진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다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 납품 기업들, 이게 어찌 보면 생태계인데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 역할로 전 중소기업들 또는 뭐 가맹점, 대리점 뭐 등등 연합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게 예를 들면 약자들의 횡포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처들도 좀 제가 공무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그렇다 하시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쥐어짜이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막 전부 겨우 생존할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뭐 경영 개선하면은 대기업한테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경영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뺏기니까 좋은 인재를 쓸 수도 없고 성장 발전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이 당사자니까 좀 그걸 좀 정리들 좀 하든지 연구를 좀 하든지 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에는 그 얘기를 좀 이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제가 네네. 국무회의에서. 예. 근데 아마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사자인 중소기업 쪽에서 뭔가 논리도 만들고 체계도 만들어서 당연히 예를 들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뭐 하든 뭐 거래를 안 한다고 압박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 고민을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통령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짧지만 와서 중소기업 정책들 보면서 이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난히 한 기업과 한 기업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요. 있다. 이게 납품 기업한테 딴 데 납품하지 마. 이걸 기본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착되면서 좀 경쟁력 확보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꽤 여러 군데서 듣는데 제일 황당하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납품해야지 딴 기업에 납품하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면 자기가 납품하는 주요 업체에만 납품을 해야 되고 딴 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기업에 있었으니까 왜 기업은 그런 건지는 저는 좀 이해는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또 주고받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만 온 게 아니라 대기업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주고 자본도 주고 했던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네. 역할은 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선진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부작용은 없애고 개선은 하고. 그다음에 창업 앞으로는 이제 어딘가 누군가에 고용돼서 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가버렸잖아요, 이제는. 네.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해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회가 돼서 결국은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뭐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를 못하게 하는 그 경향이 있죠. 네. 특히 금융제도 뭐 연대 보증 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빚쟁이 돼버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낙인이랄까? 불신의 원인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똑같은 자질과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예. 좌절하고 무슨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그럼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북돋아 주어야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네. 그래야 용기를 갖죠. 그래서 이 제도전 펀드 뭐 이런 것도 좀 아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시고 어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격려해주고 판도 많이 깔아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뭐 차라리 저는 몇 번 실패해서 3번 실패해서 플러스 3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투자 평가할 때도 그런 VC들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까지 키워봤는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네. 예를 들면 지원 결정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던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도전 발표할 때 보니까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실패의 숫자가 1.4였다면 미국은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이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하여튼 루저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부터 좀 적극적으로 정말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월간으로 계속 관련 행사 할 거고요. 그리고 실패한 분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이 지금 대전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공유하고 또 그 실패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좀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줄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사람이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배움이 경험이잖아요. 직접 한번 당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지도 그러는데 지도 한번 하다가 한번 전기작을 하면 자신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독서나 이런 교습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 네.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실패한 것에 대한 좀 용인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사회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저 며칠 전에 들은 아이디어예요. 아마 국무회의 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지원을 할 때 창업한 후에 지원을 하잖아요. 창업을 할 때는 혼자 해라. 다만
안내는 해주겠다 이런 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 자체를 정부가 함께 해주는 공공이 함께 해주는 창업 자체를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했던 여기서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네, 저희 근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딴 데서 했는 말인데 그러면 마지막 좀 할게요. 하여튼 요게 지금은 이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대치인데 재정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줘라 창업 자체를. 재정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누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인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창업 자체를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게 많다.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아예 창업 자체를 펀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5대5로 해주고 1000만 원 되면 한 500만 원 해주고 뭐 실패하면 알 수 없고 성공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창업 자체를 투자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비서 씨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일전에 네네.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하고 네네. 상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논을 네, 해주세요. 지난번에 로컬 창업이랑 창업 관련된 회의는 별도로 좀 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으로부터 네, 네. 자, 그리고 내년에- 내용. 네. 내년에 창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창업 국가로 가야 되니까요. 아, 참 그거 저 홍보 전략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군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좀 잠깐 보고